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개혁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저기 있는 황운하 의원님도 멤버가 되실 수 있고 검찰이 가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찰과 잘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도 글쎄요. 일단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 총장을 도마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장관의 말을 단호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 청법에 제짓이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검찰의 치명적인 모욕이죠.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지시를 내렸다가 우리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워낙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발언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서 지휘랍시고 내 지지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발언은 윤 총장을 하여금 사실상 나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각의 시선도 있거든요. 일단 윤 총장이나 안 했는 간에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말의 품위 과연 저 정도 수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봉건시대도 아닙니다. 자, 21세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외청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반을 잘라먹었다.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말 안 듣는 총장.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명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기가 무슨 봉건 군주입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을 무슨 밑에 애들 부리듯이 하는 듯한 저런 이야기를 저것도 공개적인 어떤 강연의 장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예요. 자,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법사위나 대통령 앞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 대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요. 우리나라는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가 다른 외청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뭐냐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법무부 검찰총장이라는 것 자체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헌법 체조, 우리 재헌헌법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내 말 안 듣는다 검찰총장이? 그러면 수사지휘권 행사하세요. 왜 행사 안 하시고 저렇게 비난합니까? 더군다나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의 어떤 이야기 자체를 하는 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청장을 저렇게 인신공격하고 직권남용을 한다? 저는 이거는요, 말 자체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저는 현재 법률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이 첫 질문부터 좀 강도가 세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 받는 분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추 장관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이라는 표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 이런 분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개혁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검찰 개혁을 눈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멤버로 할 거 아닙니까? 저기 있는 황운하 의원님도 멤버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날카로운 매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심장을 가진 용맹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포지션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호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지금 황운하 의원은.
그게 뭐 정치적 논리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도 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사건 있을 때 예. 검찰의 수사를 직접 경험한 판사가 한 말이 자기가 이렇게 수사받기 전에는 사실 검사가 작성한 그런 검사 작성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에 엄청나게 의존을 해서 재판을 많이 진행해봤는데 본인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 조서가 꾸며지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얘기인즉슨 그 검찰 개혁의 걸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들이 사실은 검찰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도 있고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황운하 이제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또 지휘도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검사의 생리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정도로 선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죠. 저건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법사위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선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추 장관이 이렇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게 된 계기가 이때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네, 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오겠느냐고.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는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뭐 함구령도 있고 뭐 자제하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추 장관이 지금 윤석열 자진 사태 총대를 맸다. 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봐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안고 이제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예. 이제 최근 드러나는 모습이 검찰 개혁에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오히려 검사들의 입장을 좀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나와 있었고 그것이 실제 국회 회의에서 이 법사위 회의에서 송기현 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나 그렇게 검찰에 순치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사례로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재수사 관련된 지시를 장관의 지시를 총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순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발언이 좀 세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더 크게 보면 윤 총장과 여권 전체 갈등으로 지금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검찰과의 협력을 좀 준비했는데 협력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죠. 이 사건은 검찰과의 협력 무관한 일이다. 그간 이해찬 대표는요, 공개 석상에서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함구령을 내렸었습니다. 추 장관의 작심 비판을 이제 다시 여권도 거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다시 오늘 또 여권 의원들도 가세를 했거든요. 최 교수님. 네. 근데 뭐 한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잦은 사태를 이렇게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을 할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이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그 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물러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런 얘기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본인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게 자꾸 여권에 부담이 되고 또 이해찬 대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에 대해서 뭐 제가 몇 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찬성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문제와 연결이 돼버리면 본질 자체가 흐려져서 검찰 개혁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서 해라라고 얘기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검찰이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려고 법사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게 검찰총장의 거치 문제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원래 의도했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따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 장관의 작심 비판과 관련해서요. 오늘 야당은 추 장관의 인성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과도한 말을 오고 가는 걸 나는 처음 봐요. 사람들이 개개인의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국회가 다시 깎불로 발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돋보이는 완장질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 권한을 남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일이 일상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성까지 꼬집었어요. 우리 야당에서는. 뭐 경박함, 인성의 문제다. 근데 구장차장 이게 그런데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최대치 수준 아닙니까? 야당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장관을 이제 불러서 이 국회에서 이제 따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촌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히려 조금 언행에 좀 신중을 해서 지금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검찰 또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조직이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좀 소상히 알려서 다수 국민의 어떤 여론을 좀 등에 업고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라면 훨씬 좀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본인의 어떤 말 몇 마디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키기냐 윤석열 사퇴냐 굉장히 이제 검찰 개혁은 실종이 되고 오히려 윤석열 거취로 좀 호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질은 온데간도 없어졌고 지금 싸움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의도된 공격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이은 이런 추 장관의 공개 비판에도 윤 총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어제도 오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요,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도 뭐 이런 장관 처음이다라는 뭐 전원의 전원이 보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속 관장하고 있는 하나의 외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대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가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검찰을 비난하니 그 좋아할 검사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자, 윤 총장 뭐 경질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저렇게 여당 의원들 앞에 가서 저렇게 책상을 치면서 내 이야기를 왜 안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우리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장관의 리더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장관이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해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자꾸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언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지휘권 행사하면 돼요. 지휘권 행사해서 본인이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의도보다는 자꾸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은 솔직히 있어요. 왜냐? 지금 보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당신 검사들하고 동화된 거 아니냐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욕심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로 좀 비화를 해서 결국은 어떤 자신의 정책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저는 그런 문제로 검찰을 자꾸 이용해서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 저는 검찰 법무장 그만두고 딴 데 가서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저는 그런 의심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추장 관련해서. 이영 변호사님, 정리는 짧게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내부 통신망,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이런 검사장 감찰은 위법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듯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예.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 권한은 또 대검찰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직접 감찰을 하는 게 이제 위법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변호사들도 이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차가 높은 변호사, 낮은 변호사, 또 진보적인 변호사, 보수적인 변호사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SNS 방에서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변호사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 좀 진보적이고 좀 여권에 좀 우호적인 변호사들조차도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번 감찰권 관련해서는 조금 무리했다. 좀 무리한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을 좀 법무부에서 또 어떻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좀 앞으로 좀 경청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작심 비판 여전히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